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3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9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일간 신이라고 하는 글자고,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죠.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경금 다음으로 이제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을,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다 둘로 나누게 되면 양금과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이거 뭐 양금이나 음금이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해야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든 탑을 쌓든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 것인데,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 같은 거를 좀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탁구를 제가 배우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링도 이렇게 배우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운동을 배울 때 기본기라고 하죠. 기본기. 그래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일간이 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구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간이 여러분들 신약한 사람들이 좀 지구력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 태기를 할 때는 일단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너무 극왕한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을 저는 좋아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라서 그런지, 그리고 수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약한 그런 특징, 신약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구력이라든가 또 칠살 관살이 많게 되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정화일간이 관살이 많아서 어렸을 때 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라든가 볼링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 배우고는 싶은데, 기본기 자세 이거를 갖다 좀 지루하더라도 이걸 튼튼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기본기를 안 배우고 그냥 넘들 치는 것처럼 막 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치는 것 같더니 역시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늘지 않습니다. 볼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자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갑목 을목 배우고 지지로 자수 초도 배웠는데, 너무처럼 현란하게 뭐 통변하고 이 사주는 어떻고 저쩌고 말하고 싶지만은, 역시나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주 보는 거 이거, 그리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그냥 어떤 기술적인 현란한 언변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크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울 때는 기초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진 강의 하면은 신금 하면 또 은금이다, 은금은 뭐 보석과 같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저한테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겠는데, 저한테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이거 신금 경금 설명에 대한 패스를 하고 그냥 오늘의 명식 생시만 이렇게 보셔도 크게 시간 절약 차원에서 나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신금을 설명하는데 뭔가 좀 주저된다, 참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복습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복 숙달을 해가지고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 음식이라든가 요리를 배울 때도 칼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하지만 이게 손에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칼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주라고 하는 것도 기초가 많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주 보는 안목이 자연스럽게 배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명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도 금이고요, 경금도 이렇게 금이 되는데, 이 금을 갖다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죠.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금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 양금은 경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항상 비교할 때 남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은 여자 같다라고 하죠. 남자는 씩씩하고 골격도 좋고 강하고 좀 뚝심도 있고 하지만 반면에 여자는 뭐예요? 남자처럼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용도가 없느냐? 아니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이라고 해서 좋고 음간은 나쁘다, 그런 개념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는 것이고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성질은 남자 같은 경우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좀 투박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반면 여자라고 하는 음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아하고 좀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했던 것도 완철금이라고 제가 해서 금 중에서도 무쇠 같거나 아니면 강철 같은 그런 개념, 아니면 원철과 같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녹도수 좀 쓸어 있고 그다음에 좀 강도도 강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마치 새색시 같은 그러한 보석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얼리라고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귀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것, 뭐 좀 잘 사는 집 가게 되면은 뭐 동으로 된 어떤 것들도 있고 금으로 된 물론 이제 도금이 되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청동 장신구 같은 것 모두 그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같은 거 있죠.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보석은 제가 말씀드렸고 반지라든가 뭐 여러 귀걸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 강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되지 않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로서 단련해야지. 즉 예를 들어서 대장간 같은 데서 강철을 갖다가 시뻘겋게 달궈서 호미를 만들든 칼을 만들든 이렇게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귀걸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안경테도 제가 얼마 전에 안경테를 바꿨는데 뭐 티타늄으로 이렇게 만든 안경테가 좀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테를 바꾸고 안경알도 테가 좀 비싸니까 안경알도 좀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렌즈보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안경테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안경알도 역시나 안경테 이런 것도, 그다음에 안경알이라기보다 이제 렌즈죠. 렌즈 이런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테는 그렇다 하더라도 렌즈에 먼지 끼면 여러분들 시야를 가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죠. 특히 눈에 부착하는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눈이 염증이 생겨서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보고 렌즈 같은 경우는 쓰고 반드시 세척액으로 깨끗하게 닦죠. 그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 주옥이라고도 하고요, 도세라고도 합니다. 도세해서 항상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즉 청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 결혼 반지 같은 것 관리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와이프한테 큰일 나죠. 어디 반지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걸 신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맑고 밝게 이렇게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용신으로 지용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해자월이 되더라도 겨울입니다. 춥다고 해서 임수를 안 쓰냐? 그렇지 않죠. 춥더라도 여성분들 화장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추워도 화장은 해야 되죠. 그래서 춥더라도 임수는 쓰지만은 병화가 있어서 조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경금과 달리 신금 같은 경우는
이 토를 많이 보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를 보게 되면 신금이 토후매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기토는 신금을 마치 녹슬거나 반지나 보석이 녹슬거나 아니면 먼지가 껴서 탁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토가 있으면은 신금을 오금한다 그래요. 금을 더럽힌다. 오자가 이 오물 할 때 오자거든요. 그래서 금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오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금일간이 무토, 기토, 진술, 충미, 토가 많게 되면 인성이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저 토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제거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간의 신금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저처럼 제가 이거 뭐 제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었지만 이거를 뭐 보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때 뭐 예를 뭐 어떨 때는 뭐 보석 반지로 드렸다가 어떤 때는 신금 뭐 렌즈로 드렸다가 또 생각날 때는 또 금다수탁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다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의 차이가 이제 설명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찾아보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사주를 만약에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찾지 않고 바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 자, 6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신금일간이 뭐 연기도 있을 것이고요. 월지도 있을 것이고 일지도 있을 것이고 시지도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왕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사주의 핵심이고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어떤 사주? 좋은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월령과 일간과의 관계를 살핀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을 가지고 중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용신이 뭐냐 이렇게 찾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 사주를 중화시키는 핵심적인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글자가 핵심적인 될까? 아까 기본적으로 말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건이 있다. 이걸 가지고 신금은 어느 월에 태어났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은 백로가 돼야 되죠.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올 때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야지 6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이때는 계절로는 가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월은 금의 임관지라고 하죠. 임관 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6월은 금의 제왕지 가장 왕한 때죠. 그래서 신유월이 12개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월 12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할 때가 신월과 6월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6월에 태어나든 오늘 신금이 6월에 태어나든 일단 경금이라든가 신금일간이 금일간이 이렇게 6월 같은 때 신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요 신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내지는 신왕하면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그걸 갖다가 통제하거나 아니면 기운을 갖다가 순세해 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신을 배울 때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억부용신법, 억자란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의 억자죠. 억압한다라고 할 때 그 억자가 바로 이 억자인데 누른다. 만약에 어느 오행이 일간이 됐든 어떤 오행이 됐든 그 오행이 왕하게 되면은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는 도와줄 부자죠.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억부용신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거 경금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뭐라 그랬죠? 격을 따지게 되면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과 같아서 반드시 경금일가의 왕은 정화와 간목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석과 같은 것이고 이미 화로서 단련되어 있는 그러한 귀금속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를 보면 안 됩니다. 화를 보게 되면, 특히 정화를 보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반지가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왕하더라도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임수가, 뿌리 있는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6월에 임수는 뭐 굳이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월령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도 설명드리겠지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지장간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은 토의 기운이 없습니다. 무토가 없고 그냥 여기가 경금이 될 것이고요. 본기가 신금이 되죠.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금이기 때문에 신월은 약간의 탁기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6월은 금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탁기가 없는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의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을 같은 때 설악산 청불동 계곡이라고 하나요? 청불동 계곡 가게 되면 맑고 깨끗한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백수청이라고 해요.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이라고 해서, 신금 자체는 아까 뭘 좋아한다 했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6월 금이 깨끗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돼서 매우 좋은 깨끗한 사주가 된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이렇게 있는다거나 아니면 기토가 있거나 아니면 무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무토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기토, 무토는 신금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토, 기토는 임수를 파극하게 되죠. 특히 기토는 임수를 갖다가 기토탁임이라고 합니다.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신금도 더럽히게 되고 임수도 흙탕물로 만들게 됩니다. 가을에 청불동 지금 가게 되면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흙탕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깨끗하지가 않죠. 그래서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결코 안 되고, 무토기토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어 줘야지만 좋다라고 보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임수까지 있는데 무토기토가 있으면 차라리 그 무토기토는 없는 것이 더 사주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있어서 신금을 더럽히고 임수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6월에 신금이 임수도 있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가을에 한습해진다, 쭉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이 또한 사주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임수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있고, 또 무토고 기토가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임수를 탁하게 하느냐 탁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금에 해당이 되는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6월이라고 하는 계절, 백로가 되면서 6월로 된다. 계절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리고 신금과 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보다는 유금이 더 깨끗하고 맑은 금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의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저께 말했던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이 제왕지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비단 경금, 신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간목이 간목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묘월에 제왕지가 되니까 간목일병에서 묘월은 이거는 뭐 어떤 것? 그죠? 양인격이 되지만 일목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지만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건 걸록격이다. 다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가 됐던 양인격이 됐던 걸록격이 됐던 일간이 왕한사주, 즉 신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걸록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억보용 법으로서 용시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왕자 이런 것이 있어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간일 수도 있고 일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자는 뭐예요? 일간이 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한 일간은 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왕한 일간은 관성을 쓰지 않고 설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왕자의 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왕자의 억해서 정화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같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하고 달리 왕자의 설로서 식상을 쓰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식상은 개수가 아니라 상관인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일지의 유금까지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자, 왕하면 신금도 저렇게 너무 많이 왕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관성인 화를 취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도 왕하게 되면 관성을 쓸 수 있는데, 임수를 쓰는 것보다 관성을 쓰는 것은 오히려 국세는 좀 떨어진다.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6월의 신금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화를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때는 정화를 쓰는 것은 정화를 가지고 신금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녹여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정화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만약에 경금이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나 정화를, 아무리 신금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재 인성이라고 하는 축토 편인이죠. 편이 있어서 신금을 생해주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친으로 보면 모친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든, 또 특히나 일간이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굳이 인성이 있어서 신금을 생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굳이 우리 사족이라고 하죠. 뱀의 다리, 필요 없는 사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테 굳이 인성으로서 생해줄 필요는 불필요한 것을 생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군더더기와 같은 것인데, 이 축토가 월지의 유금하고 유축 합을 하죠. 원래는 사유축 3합이 돼서 금국이 형성이 되는데, 사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유축 준삼합으로서 유축회금한다, 모여서 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사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완전히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생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연간에 이렇게 다시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건 거의 전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덩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타간지에 예를 들어서 목이라든가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왕격으로서 종혁격 내지는 격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백호격이라고도 합니다. 신유술 서방을 사신 중에서 백호가 관장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금으로 전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종혁격 내지는 백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월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정화를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전환격이라든가 백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라리 정화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오히려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금이 너무 왕하니까 차라리 정화 7살이라 하더라도 정으로서 금을 억제하는 것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수를 봐서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금을 화를 억제하는 걸로 쓸 것이냐,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자시. 이것이 생시는 내 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신금일간이면 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자시부터 시작해서 무자기축, 경인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의, 무술, 기예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신금일간이 임수를 보면 좋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생시가 임신시가 되면 좋겠네요. 임신시. 근데 신금일간은 생시가 임신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임수가 천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임진시가 되는 것이지, 임진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져 있는 생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자시가 되면은 자수가 있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하고는 달라서 자수의 본기는 어떤 수? 개수가 되죠. 그냥 6월에 금왕절인 이 6월에 자수가 있으면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지, 절대 저 자수 가지고 신금을 뭘 할 수 없다, 도세할 수는 없다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뭐냐면 약하든 왕하든 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더럽혀 준다라고 하는 것.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구제됨이 없습니다. 신금 자체가 흙이 묻어 있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임수가 오거나 간목이 와서 이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무토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저거는 정인이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결코 좋아할 생시는 시는 아니고요. 무술지는 더 안 좋죠. 무술지는 아까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가 지지로 뿌리가 약했지만은, 이 무술지가 되면 축토야 뭐 유술 합하고 있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게 되면 무토가 술의 뿌리를 두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금은 매금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자시, 무술지 좋지 않겠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유축회금, 자, 연지하고 월지하고 회금이죠. 그 다음에 일지하고 시지하고 또 유축 합해서 금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토가 약해져서 토가 금으로 화하지만, 역시나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더럽히기에 충분하다. 만약에 이 정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종혁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있어서 종혁격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걸 어거지로 종혁격이 됐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격은 얻었다? 격을 파했기 때문에 파격으로서 가종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종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인시가 됐을 때는 뭐 인중에 있는 병으로 조훈을 할 수 있을지언정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화가 이제 용도가 이때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제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정화로서 일간 신금을 제하는 것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이 옆에 7살 정화가 있으면 겁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경금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제해 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같은 비겁이 많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 강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 매우 왕하죠. 비경겁제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 중운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중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혼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재혼 이상 두세 번, 어떤 분은 또 옛날 유퉁이라고 하는 탤런트는 결혼을 7번인가 했다 그러죠. 7번? 제가 알기로 하여튼 4번은 넘은 것 같고, 7번 가까이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비겁
중중한 경우가 바로 처덕이라든가 아니면 남편덕이 좀 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신은 굳이 찾아다니면서 만들 필요가 없겠고요. 신묘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생신은 절대 고르지 마십시오. 유축 해금한다 하더라도 이 유금하고 묘목은 묘유충이 되죠. 이거는 평생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피하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금이 왕해진다. 진유화금, 유축해금, 지지로 완전 금극인데 그래도 임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계해야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자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요 무술대운 때는 무토가 물론 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임수를 파할 수 있고, 무술대운 때는 무토가 신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대운을 좀 조심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뿌리가 없었던 오화가 정화가 5의 뿌리를 두고 약한 간목이라 하더라도 정화를 생조해 주죠. 아까 경금이 있었을 때는 경인시 같은 경우 경금이 있었을 때는 정화의 용도가 있지만은 경금이 없는 경우에 이 정화는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화운 같다, 이거 20대 내지는 30대 때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에 의해서 신금이 약간 파극될 우려가 있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신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병신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매우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뭐 칠살평관 관사론자, 이거는 관사론자로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일간이 너무 태왕한데 관사론잡이 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중에 있는 임수를 써서 일간을 도세주고 하고, 차라리 그냥 뭐 칠살이라든가 아니면 정관이라든가 하나를 없애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역시나 일간이 너무 왕하고 관성이 무기력하다 보니 역시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있는데 관성을 쓰지 못하니까 풀일에서 내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